오늘은 여름에 약한 다육이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름에 약한 다육이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여름에 약하지만 그래도 이 오늘 소개해 드리는 그 이 품종만큼은 꼭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키운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다육이가 있는지 우선 살펴보고 어떻게 이런 다육이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라울, 이 라울은 참 특이한 식물입니다. 이 다른 품종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약해서 여름에 한번 데미지를 받으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라울만큼은 여름에 힘들어 하면서도 가을만 되면 다시 회복을 금세 하는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라울이고요. 두 번째 다육이는 방울복랑금입니다. 이 방울복랑금을 참 오랫동안 키우고 있는데요.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 옆에 있는 녹과 같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 그나마 강했는데, 지금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방울복랑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여름을 좀 어렵게 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올금이 나는 경우는 더 여름을 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품종은 지금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키운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품종은 홍매화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품종 중에 하나인데, 이 홍매화 자체가 참 키우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다육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름병이 아주 잘 오는 다육인데요. 그렇다고 그 무름병이 무서워서 키우는데 이렇게 주춤하기는 또 아까운 다육이라서 키우고 있는데, 이 여름만 되면 이렇게 힘들어해서 잎이 후두 떨어지거나 무름병 진행이 돼서 결국은 떠나보내는 그런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그러나 이 홍매화 같은 경우도 관리 방법만 제대로 좀 알고 키운다 그러면 그나마 좀 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50영옥입니다. 아마 가격대가 아주 착해서 많은 분들이 또 키우고 있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 이 꽃이 참 예쁩니다. 이 꽃이 예쁜 만큼 또 건강 DNA가 그렇게 또 튼실한 다육이는 또 아닙니다. 이 50영옥 자체도 무름병이 잘 오는 품종이기 때문에 여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다육이는 이 눈대리 철화입니다. 눈대리 철화 같은 경우도 참 여름을 보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육이, 다섯 번째 여름을 참 힘들어하는 다육이 버클리금입니다. 버클리금 자체도 너무 직광에 내놓고 이렇게 키우면 여름을 쉽게 날 수 없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잘 자라다가도 한순간에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이 버클리금 자체도 좀 관리적인 차원에서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다육이는 짧은 잎 적성입니다. 짧은 잎 적성 자체가 워낙 고가의 거래가 되기 때문에 참 키우는 데 있어서 여름만 되면 가슴을 졸이게 만드는 그런 품종인데요. 짧은 잎 적성도 오늘 알려드리는 그런 관리 방법으로 키운다 그러면 그나마 좀 쉽게 여름을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 다육이는 살구 미인금인데요.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정말 여름에 약한 품종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끝으로 해가지고 잎이 후두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 부분은 솔직히 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름병이 벌써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잎이 후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줄기를 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근데 그게 뿌리에 벌써 이상 현상이 생겨서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다육이가 있다 그러면 빠르게 화분에서 꺼내 가지고 그 뿌리를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빠르게 잘라 주어야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다육이는 턱시판 철화입니다. 이 턱시판 철화 같은 경우도 참 예쁜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 이 턱시판 자체도 여름을 좀 어려워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턱시판 철화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겠지만 화분 입구와 이렇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더 이 통교 환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분갈이를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올 여름은
좀 아무래도 그늘에 두고 그냥 웃자라도 그늘에 두면서 이렇게 키워야지만 이 가을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9번째 다육이, 정말 여름이면 항상 걱정이 되고 가장 먼저 자리를 옮겨줘야 되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환엽 블러처스입니다. 이 환엽 블러처스 같은 경우도 여름에 정말 취약한 다육입니다. 취약한 다육이기 때문에 내가 환엽 블러처스를 키우고 있다 그러면 빠르게 이제는 그늘진 곳으로 옮겨서 약간 웃자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웃자람이 있을 수 있지만 가을에 만나지 못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엽 블러처스는 꼭 그늘에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적으로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화이트 그린이와 이 파키피덤만 빼고는 여름을 아주 힘들어 합니다. 여름을 아주 힘들어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늘진 곳에 배치를 합니다. 그늘진 곳에서 배치를 하고 물을 주긴 하지만 물이 많은 물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웃자람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름에 말라 죽는 것은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고 여름에 죽지 않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그늘이 어떤 분들은 방그늘에서 키우면 다육이가 약해진다라는 말씀들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 식물은 햇살을 받으면서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그 광합성 작용의 그런 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당연히 약해지는 것은 맞는데 이 강한 이 자생지 자체가 우리나라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그 강한 햇살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늘에서 키우는 게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두들레아만큼은 그늘에서 여름을 보내는 게 오히려 더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9번째는 라울금입니다. 라울금 자체도 워낙 여름에 약한 품종이고 특히 이 올금 부분은 100% 떨어진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고 키우셔야지만 또 정신건강에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올금 자체가 여름에 아주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아이보리입니다. 아이보리 같은 경우도 여름을 참 힘들어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고 참 키우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이게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 지금 영상에 보이는 아이보리 같은 경우도 제가 물을 주고 이 차각막을 하니까 이게 약간 웃자람이 보입니다. 이게 웃자람이 보인다 그래서 다육이가 못 나진다 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직광에 내모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름은 이 다육이가 예뻐지는 계절이 아니고 생명을 유지하는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못 나져도 가을부터 그 다음에 봄까지 예쁜 모양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자리 변경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 햇살에서 그늘로 오면 문제가 덜한데 이 그늘에서 햇살로 왔을 때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11번째 다육이는 브라이언 로즈 철화입니다. 이 브라이언 로즈 철화 또한 여름을 아주 힘들게 나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번째는 라우이입니다. 라우이 같은 경우도 백분 때문에 여름을 참 쉽게 날 것 같지만 그렇게 또 쉽게 나지 않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름병이 아주 잘 오는 품종이기 때문에 이 라우이 같은 경우도 너무 강한 직광보다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키우는 게 오히려 이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쭉 가시면 이 웅동자금이 있습니다. 이 웅동자금 자체도 여름을 참 힘들어하는 그런 대표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키울수록 멋진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 이 웅동자금 같은 경우도 과습일 경우 잎이 후두둑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키울 때 이 웅동자금 같은 경우는 꼭 정말 바람이 잘 드는 곳에서 키워야지만 오랫동안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목질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여름도 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이런 다육이 같은 경우는 여름을 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꼭 그 물을 한 번에 주기보다는 한
화분의 한 3분의 1 정도가 적게만 이렇게 주신다 그러면 3분의 1 정도만 주고 이 물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반응을 봐서 잎이 물을 빨아들이거나 아니면 잎이 후드 떨어지거나 이런 증상들을 보였을 때 대처를 하는 게 좋지, 한 번에 물을 확 줘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름은 물을 어쨌든 간에 최대한 아끼면서 이 다육이가 다치지 않게 물을 줘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이제 오늘 알려드리는 이 여름에 약한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지금 자리에서 이 다육이가 잎이 이렇게 후두 떨어지지 않고 잎이 자꾸 하엽이 말라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두면 되는데, 이 대부분 잎이 떨어지거나 잎이 하엽이 수분이 있는데도 잎이 하엽이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햇살이 약간은 덜 드는 환경으로 이렇게 옮겨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화분 다이 아래가 아니라 이 가장 끝에 이 자리를 배치를 하면서 햇살이 한 4-5시간 들어오는 그런 자리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러고 바람이 당연히 바람은 잘 통해야 되겠죠.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여름을 나게 합니다. 이 여름을 나게 하면 이게 햇살이 적을 것 같아서 약간 못나질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외로 이렇게 얼굴이 변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끝부분에 이렇게 이제 나올 같은 경우도 회복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좀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거의 잎이 떨어지다시피 했었는데 지금 자리를 잡아주고 나서 잎이 더 통통해지고 연한 연두색으로 이렇게 연한 연두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으로 오기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예전의 모습,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을 힘들어하는 다육이는 굳이 강한 직광을 보여주면서 더 힘들게 만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직광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여름에 고운 색감을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 환경만 약간 바꿔줘도 이 다육이들이 여름을 나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꼭 오늘처럼 그 자리에서 잎이 후드 떨어지거나 아니면 잎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대로 둬도 보통은 잎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이 밑에 아니면 약간은 그늘진 곳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키우는 게 오히려 이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햇살이 부족하면 잎이 커집니다. 이 광합성을 받아들이는 그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발생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내가 키우고 있는 잎이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늘로 옮기면 잎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잎을 크게 만드는 또 방법이기도 합니다. 잎을 크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아마 잎이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번 자리 배치만 해도 잎에 큰 변화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름을 모든 다육이가 건강하게 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전체적으로 물을 주었기 때문에 생장점에 고여 있는 물을 이제 털어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아마 손아귀가 너무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생장점에 이 수분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다육이들이 힘들어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주신 분들은 꼭 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